특히 상의 개수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시상식에서 대상을 여러 개 주는 거였나?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음악시장 결산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음악시장의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음악시상식이 빠르면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월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 한국에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이 11개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023년 음악 시상식이 대부분은 치러졌고 남은 몇 개가 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음악 시상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음악 시상식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돈과 권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는 부르기도 모으기도 힘든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을 시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모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최측과 이런 연예인들 그리고 이 연예인들 소속사들은 친목을 다지고 네트워크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주최측들이 가지는 큰 파워, 자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최하는 비용이 이제는 많은 부분은 스폰서로 해결을 하고 이제는 아예 공연처럼 티켓을 비싸게 팔아서 시상식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상식 영상을 이제 2차 컨텐츠 판매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그냥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어요. 근데 시상식이 많은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제 제대로 된 시상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연예인 김구라님이 그 방송국들의 연말 대상 시상식도 상 나눠주기가 돼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모든 방송사가 통합을 해서 시상식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몇 년 전에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대중음악 시상식도 사실은 모두 통합을 하고 특히 상의 이름을 좀 명확하게 바꾸고 상의 개수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자 시상식이 기사를 낼 때 이제 변별력을 가지려고 상의 이름을 엄청 특이하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최고 에즈다상, 베스트 패뷸러스, 갤럭시 네오 플립 아티스트, 삼성 갤럭시 월드와이즈 아이콘 오브 더 이어? 근데 멜론 뮤직 어워드는 아시아 아니면 해외도 아니고 다른 나라는 없고 제이팝 페이보릿 아티스트라는 상이 왜 따로 있는 거야 이것만? 이것도 특이하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최애스타상? 이거 뭐야?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은 뭐야? 와 진짜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참 졌어. 내가 졌다.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 근데 상 이름을 듣고 왜 줬는지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시상식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아이돌 매니지먼트도 하는 회사들이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일단 상을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논란이 있고 또 다른 회사 연예인들도 상을 줘야 참석을 하니까 좀 모두에게 상을 주려고 상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결국 이제는 그 의미가 있는 선을 넘어서서 이제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대상은 그냥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대상 이게 근본이지. 그리고 그 밑에 본상격으로 음원, 앨범, 국내 인기 가수, 글로벌 인기 가수, 안무, 그러니까 퍼포먼스, 그리고 뮤비, 작곡가, 작사가, OST, 신인상, 그리고 장르별 수상을 할 수 있겠죠. 솔로 가수, 인디 가수, 밴드, 보컬 그룹, 트로트, 힙합, 컨트리 음악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한국의 대중음악 공인 차트인 서클 차트에서 김진우 수석 연구위원님이 2023년 연간 차트 데이터를 며칠 전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음원 데이터입니다. 2022년 12월에 발매가 되어서 2023년 한 해를 꽉 채운 뉴진스의 디토가 음원 소비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나온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2위, 그리고 아이브의 IM이 3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4위가 다시 뉴진스, 6위가 아이브였습니다. 아이브가 국내에서는 나름 뉴진스와 경쟁을 했지만 국내에서도 뉴진스가 더 좋은 음원 성적을 거둔 한 해고요. 해외에서는 뉴진스가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러면 심플하게 올해 음원은 뉴진스의 디토가 맞죠? 참고로 2023년 연간 차트 400위까지를 보면 뉴진스가 7.5%의 점유율로 1위를 했다고 하고요. 임영웅님이 5.2%로 2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했네요. 더 놀라운 것은 찰리푸스인데요. 찰리푸스가 4위. 그래서 전 찰리푸스를 볼 때마다 이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우리가 예상하는 인기 팀들이거든요. 3위가 아이브, 5위가 르세라핌, 6위가 아이들, 7위가 에스파, 8위가 BTS, 9위가 아이유, 10위가
악뮤네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2023년의 인기 순위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피지컬 앨범은 세븐틴의 10번째 미니 앨범이 550만 장 이상이 팔리면서 1위를 차지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거기에 세븐틴은 11번째 미니 앨범도 480만 장 이상을 팔면서 2개 앨범만으로 10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심플하게 1위를 한 세븐틴의 10번째 미니 앨범이 올해의 앨범이 되겠죠. 근데 보면 어떤 시상식에서는 330만 장 이상을 판 NCT 드림의 ISTJ가 그 앨범상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앨범 대상. 그래서 이건 어떤 흐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근데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죠. 거기에. 그리고 2023년 연간 차트 100위를 보면 아이돌 댄스계 곡이 36곡, 그리고 발라드가 28곡, 밴드계 음악이 10곡, 힙합이 7곡이라고 합니다. 한국 음악 시장의 전체 수익에서 비중을 따지면 아이돌계가 이것보다 더 많은 과반을 차지하겠지만 음원 성적에서는 그러면 36% 정도를 차지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힙합 음악의 인기가 엄청 줄었고 밴드 음악의 인기가 부활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기록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정리해서 음원은 깔끔하게 뉴진스의 디토가 되겠고요. 앨범은 세븐틴의 FML. 근데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수치만 가지고 상 주는 게 맞는가? 그러면 상을 위해서 팬들은 계속 수치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앨범 사재기, 지금 스트리밍 돌리기 등 그런 악순환도 반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앨범 사재기나 스트리밍 돌리기로 오염된 수치로 또 상을 주는 게 맞는가?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이것도 막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결국엔 수치로 줘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상식 자체를 그냥 하나의 연말 축제로 보고 1년 동안 가장 높은 기록을 보유한 사람들을 확인한다. 그런 것으로 만족해야지 어떤 공신력을 얻으려고 하면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개인들에게서 개인들이 의견을 밝히거나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뭐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이니까 제 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상을 정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작년의 음원은 뉴진스의 디토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대상이라고 하고 우수상을 나눈다고 하면 저는 우수상에 아이브의 IM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앨범도 세븐틴의 FML이 맞다고 생각해요. 슈퍼라는 곡이 왜 대단한지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앨범의 수록곡들도 대단하거든요. 여기도 우수상까지 준다면 정국님의 앨범을 선택을 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이 정국님 앨범이 너무 서양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뻔한 음악들을 채웠다고 리뷰를 했었지만 저는 그 뻔한 음악들을 채워서 이런 앨범을 만들 수 있는 아시아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비난들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인기 가수는 뉴진스, 글로벌 인기 가수는 정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에는 저는 지민님을 선택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너무 좋은 팀들이 많았어요. 세븐틴의 슈펄도 좋아서 망설였고 엔하이픈의 최근 안무도 너무 좋았고 아이브의 IM이나 르세라핌도 퍼포먼스적으로 좋죠. 그러나 저는 지민님의 그 솔로의 안무와 퍼포먼스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로 가수에는 유나님, 그리고 트로트에는 올해도 이명웅님. 다른 상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우수 신인상에는 제로베이스원, 그리고 우수 신인상으로는 라이즈까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남자 여자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최우수 우수로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최우수만 주던가. 왜냐면은 피지컬 판매에서 남성이 유리하다라고 해도 음원에서는 또 최근에 여성 아이돌들이 더 좋은 성적을 많이 내니까 그냥 둘 중에 그의 가장 뛰어난 팀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녀 안 나누고. 근데 보면은 제로베이스 원은 어쨌든 200만 장의 판매량을 세웠기 때문에 걷다가 음원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라이즈가 더 좋은 음원 성적을 냈지만 이제 음원 판매량은 라이즈도 100만 장을 판매했으니까 대단한데 그 두 개를 합치면 전 제로베이스 원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팀을 어쨌든 살펴보면 기대했던 베이비몬스터가 앨범 판매량도 40만 장이었나요? 그리고 뭐 충분히 많이 팔았지만 기대보단 아니었고 그리고 음원에서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해외에서는 음원 성적도 꽤 선방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막 특별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키스 오브 라이프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여성팀에게 신인상을 줘야 한다면 베이비몬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팀들은
베이비몬스터와도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근데 베이비몬스터도 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 라이즈한테 하나 더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 대상을 준다면 사실 최종 대상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맞죠. 그에 딱 한 명만 선택하는 거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뉴진스가 되겠죠. 뉴진스는 연간 음원 차트 1, 2위 곡을 포함해서 탑10에 4곡이나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40% 점유율이에요. 1년 차트의 탑10에서. 그리고 연간 차트 400위 점유율에서도 1위고요. 대단한 건데, 근데 문제는 작년에 세븐틴이 2개 앨범으로 1000만 장의 판매량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100만 장도 대단한데 1000만 장이잖아요. 그리고 단일 앨범으로 500만 장도 넘겼고요.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올해 뉴진스가 세운 저런 음원 기록들은 저는 뉴진스나 아니면 다른 팀이 또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단일 앨범에서 500만 장 팔고 아니면 한 해에 1000만 장 이상 파는 님이 또 나올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기록일지를 생각하면 세븐틴의 기록이 더 어렵다고는 생각해요. 둘 다 깨질 수 있지만 아무리 굿즈를 통해 판매량에 집중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앨범이 점점 더 많이 팔린다고 해도 이 기록을 다시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뉴진스 근데 세븐틴 1000만 장은 1000만 장이라는 그 상징이 이래서 시상식에서 대상을 여러 개 주는 거였나? 나도 둘 다 주고 싶네. 이러다가 둘 다 주는 거였나? 역시 해봐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한 명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세븐틴이 다시 나오기 힘든 기록을 세운 것은 맞지만 저는 어쨌든 대상 한 명은 대중성이 좀 더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븐틴이 1000만 장 이상을 팔았지만 경쟁을 펼쳤던 2위의 스트레이키즈도 2개 앨범으로 900만 장 이상을 팔았거든요. 앨범 판매량이 작년이 고점이었을지 여기서 더 오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세븐틴이 막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세운 기록은 아니라는 건데요. 물론 세븐틴의 곡의 음원 성적도 좋고 앨범의 퀄리티도 매우 좋았거든요.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에서는 뉴진스가 앞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뉴진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근데 어차피 둘 다 하이브 소속이니까 뭐 집안 싸움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잠깐만, 근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가수 인기상에 임영웅과 쿠라자카 46가 같이 받은 건 뭐야? 그리고 사쿠라자카가 인기상 받을 만한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섭외가 사쿠라자카가 돼서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저만의 2023년 한국 대중음악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